주요 언론들에서는 아직 제대로 보도도 안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전해드린 경찰 수사 외압 의혹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서야 조금씩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체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가 이루어진 건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정치사수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백혜룡 경정이 폭로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의 파장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을 요약하면 우연히 백혜룡 경정이 이끄는 수사팀이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42kg 마약을 2명이 몸에 칭칭 감고 김포공항을 통해 들여왔다고 자백했습니다. 당연히 검역대와 세관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 추궁하니 그들은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고 실토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32kg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요. 또한 경찰은 말레이시아에서 마약 조직 일당들이 100kg을 추가로 화물로 보내려던 것을 말레이시아 수사당국과 공조수사로 덮쳐서 일망타진하는 데 성공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총 174kg의 마약은 약 2천억 원 어치에 달합니다. 이런 대쾌거의 윤익은 경찰청장은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혜룡 경정을 매우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포상을 줘도 마땅한 마약 수사팀에 갑작스럽게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백혜룡 경정은 이 마약 사건에 세관이 연루돼 있다는 언론 브리핑을 하려 했는데 경찰 윗선에서 전화로 세관 연루 관련 내용은 브리핑에서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속상관인 영등포경찰서장은 용산에서 지켜보고 있다며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고 2차례 지시했고 서울경찰청 조병로 경무관이 수차례 전화를 해 세관 연루 내용은 빼라며 전화했습니다. 참고로 조병로 경무관은 해병대 고 최수근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등장한 그 문제의 해병대 예비역 단톡방에서 이종호가 치안감으로 승진시킬 거야 라고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현재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인물입니다. 이에 윤익은 경찰청장은 조병로 경무관의 마약수사 외압 전화에 경로에 징계를 지시했는데 경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휘하인 인사혁신처에서 조병로에게 불문이라는 무죄나 마찬가지인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백혜룡 수사팀의 사건을 서울청으로 이첩하라고 압력을 넣었으나 백혜룡 수사팀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백혜룡 수사팀은 남부지검의 세관 직원 4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는데 영장이 반려됐고 10일이 지나서야 영장 발부가 이뤄졌습니다. 당시 백혜룡 수사팀은 세관에 있는 컴퓨터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구했으나 이상하게도 남부지검은 2차례 모두 거절했습니다. 이에 백혜룡 수사팀은 관할을 남부지검 말고 다른 곳으로 바꿔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트집 잡아 상을 줘도 마땅한 백혜룡 경정에게 감찰을 하고 징계를 내려 수사에서 배제시키고 지구대로 좌천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한편 조병로 경무관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핸드폰을 분실했고 연루된 세관 직원들은 핸드폰들은 초기화시키는 방법으로 증거인멸에 포렌식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의 총괄 책임자였던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현 경기남부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는 1년 만에 경무관에서 치안정감으로 2계급 승진하며 영전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언론 브리핑에 앞서 백경정에게 세관 내용을 삭제해달라 요청했던 서울경찰청 형사과장은 수사팀이 있던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승진해 사건을 원하는 대로 마무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허무맹랑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언론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수사 외압이 이뤄진 이유는 무엇이고 도대체 누구를 구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왜 마약 사범을 체포한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을 좌천시킨 것인지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4일 세계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범국가였던 우리 대한민국이 윤석열 정권 2년 만에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는 치욕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광주 지역합동연설회에서 입으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탄압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박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방송 장악은 5.18을 폭동으로 묘사한 그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5.18 민주화 운동을 사태로 전두환을 희생양이라고 말하는 이진숙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가 그것을 증명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배신하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질식하고 나라가 퇴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이제 정권의 폭주를 멈춰 세워야 한다. 정의를 위해 기꺼이 나섰던 극한의 상황에서도 공동체의 가치를 지켜냈던 위대한 광주 정신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대한민국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다. 무능과 무책임도 모자라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 대한민국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줄 폐업을 하고 국회가 이를 해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며 나라 밭을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고 쏘아붙였습니다.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이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파탄난 민생경제와 민주주의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자존심 공정과 정의를 우뚝 세우겠다며 새로 선출되는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 당원 중심 대중정당, 유능한 민생정당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한동훈이 윤석열과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건 역시 전부 쇼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이에 대해 여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라고 말했습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표는 지난 3일 TV조선 강적들에서 윤 대통령과의 지난달 30일 회동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등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대표는 당시 회동에 대해 과거의 친소관계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공적 지위로 만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비공개 회동을 미주알고주알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제가 뵙자고 했다. 100분쯤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앞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이 아닌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을 직접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특검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출된 당대표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윤 인사로 꼽히는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사퇴에 대해서는 정점식 의원은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다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선택은 제가 아닌 당심과 민심 63%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한 대표는 자신의 강성 팬덤에 대해서는 강성 지지층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조심하고 자제해야 하는데 수양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 있는 대표실을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대표가 양보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고 조국혁신당 대표는 계속 항의해 왔던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정아 국민의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일 공지통에 조만간 국회 본관 대표실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비서실장은 총선 이후 국민의힘 실무진에서는 동선과 의전 등의 문제로 국회 사무처가 요구해온 대표실 이전 문제를 강하게 반대해왔다며 2일 한동훈 대표 대표실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처음 받고 국회 사무처가 불편하지 않게 모두 양보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회 사무처는 조국혁신당의 국회 본관 2층 219, 223, 224호를 배정했지만 조국혁신당은 의석수에 비해 공간이 협소해 재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사무처는 이후 223에서 225호 사무실을 재배정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224에서 225호를 계속해서 대표실, 대표 비서실로 사용하자 조국혁신당은 지난 2일 사무실 앞에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싸우겠다는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유치권 행사에 나섰습니다. 조국 대표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국회 사무처가 조국혁신당 사무공간으로 배치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점거하고 내주지 않아 조국혁신당이 계속 항의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을 통 큰 사람 만들기 위한 노력이 애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면 팔수록 새로운 의혹과 논란이 터져나오는 정부입니다. 남은 임기를 유지시킨다면 또 어떤 부정과 부패를 일삼을지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정치사수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